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희망세상 유비채널입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 세종과 충청권 부동산 소식과 아파트 가격 동향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도 세종과 충청권 부동산 소식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주요 신문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 국회 세종의사당 무사안착 로드맵 세종포스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충청광역교통망 핵심축 경제발전 새 전기 기대 대전일보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은 5월 2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 국회 세종의사당 무사안착 로드맵은 세종포스트 소식입니다. 기사 요지를 보면 인수위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 랜드마크 수준으로 건립할 것. 다만 상당 규모 재원 마련 등 비용적 리스크도 상재 이렇게 나와 있네요. 먼저 표를 보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관련된 게 있는데 설계비가 확보된 것이 총 147억 원이 확보됐고요. 연구 용역 결과 대상 부지는 65만 제곱미터로 선정됐었죠. 19년도 8월 달에. 국회법이 개정 통과된 건 21년 9월이었고요. 기본 계획과 국회 운영 효율성 연구 용역 두 건이 진행 중인데 22년 금년 10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로드맵 일정을 보면은요, 금년도까지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설계 공모는 내년, 기본과 이제 실시 설계는 2024년까지, 입찰과 착공, 준공까지는 2027년까지 걸린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가 이제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앞에는 국무조정실 등 정부 세종청사 모습이 되었고요. 왼쪽으로는 세종 호수공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원수산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전월산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난 2022년 1월 달에 윤석열 당선인이 세종 선대위 발대식에서 공언한 약속들입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 발전 특별기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제시됐는데요.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 사무처 발주로 오는 10월까지 건립 타당성 조사와 마스터 플랜이 이제 수립이 되고요. 인수위에 따르면 국회 전체 이전과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만 이전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이제 검토 중인데요. 세종시를 넘어 국가 전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건립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국회 세종의사당은 연기면 세종리 S-1 생활권이 되겠죠. 부지 면적 63만 1000제곱미터로 이제 조성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지난 4월 27일 잠정 결정이 됐었죠. 총 19만 878평으로 여의도 국회 면적 2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여의도 국회보다 2배가 더 큰 규모의 시설이 들어실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죠. 인수위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만 이전할 경우 약 1조 4천억 원 2019년 국토연구원 영역 결과가 되겠는데요. 이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 있고요. 해당 비용에는 토지 매입비 5,455억 원, 공사비 8,218억 원, 설계비 594억 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개선에도 약 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나요? 이러한 상당 규모의 재원 마련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세종 무사 안착 리스크가 될지 아닐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데요. 다만 여기서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도출되고 있는데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 51조에 따르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마련된 특별회계는 8조 5천억 원으로 이는 3조 4천억 원이 넘는 재원 마련을 요구하는 세종의사당 조성시 국가 예산 지출 상한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행복도시 건설 특별회계는 신행정수도 의원 판결 이후에 후속 대책인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마련된 특별회계로 국가 예산 8조 5천억 원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인수위는 건립 예산에 반영된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 설계비 147억 원을 국회 사무처 건립 기본 계획 용역에 지원하고 향후 건립 절차에 따라서 추가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고 하면서
한정된 횡특회계의 초과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대략적인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인프라 개선 비용 감안해서 행복도시법 개정을 거친 후에 오는 9월에 기재부의 총사업비 협의 또한 넘어서 10월께 마스터 플랜을 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수위의 공언처럼 해당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된다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3년 설계 공모와 2024년 기본 실시 설계를 거치고 2027년에는 완연한 본 모습으로 세종시에 안착될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충청광역교통망 핵심축 경제발전 새 전기 기대 대전일보 소식입니다. 기사요지를 보면 병목 현상 해소, 충청권 균형발전 전기 마련 기대, 기존 고속도로 내부 순환망 활용 시 도시 경쟁력 증가 이렇게 나왔네요.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제2 순환 고속도로 건설은 교통, 경제, 환경 등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기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도시 확장으로 단절된 인근 지역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 교통 지정체 해소, 사회적 비용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요. 향후 세종과 충남, 충북을 아우르는 충청권 광역교통망의 핵심축으로서 대전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시 개발위원회 등에 따르면 충청권 제2 순환고속도로는 대전의 교통 혼잡과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해서 도시개발 여건을 확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네요. 제2 순환고속도로는 대전권 일부 주요 도로를 거쳐 이동하는 차량을 도심 바깥으로 크게 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이는 기존 고속도로 지선을 지역 내 순환 도로망을 사용할 경우 타 도시에 볼 일이 있어 대전을 진입하는 차량과 도심 내 이동 차량을 분리해서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단축과 통행 시간 지체로 인해서 교통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유류 비출, 시간 등 낭비를 피하고 교통사고 발생이라든가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환경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박모 씨는 유성 IC와 북대전 IC, 서대전 IC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서 지역에서 이동하는 차량들과 경부선, 호남선 등지를 오가는 차량이 뒤섞여 있어 출퇴근 시 고속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2 순환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지선이 도시 외곽으로 나갈 경우 도시간 이동 차량과 도심 내 이동 차량이 분리돼서 향후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대전시 관계자도 고속도로로 서울, 청양, 부산, 목포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대전권을 거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출퇴근 시간 세종에서 대전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도시 내 교통난이 심화될수록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 차량 운행이나 통행시간, 교통사고, 환경피해 등 교통 혼잡 발생으로 대전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2조 3,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시 개발위 관계자는 14년 전 계획된 30대 광역선도 프로젝트로 대구, 광주, 부산 등의 지역은 이미 도심 통과 고속도로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마쳤다 다고 하면서 대전은 최근에서야 새 정부 공약에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2 순환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기존 고속도로 지선을 확장해 시민을 위한 순환 고속도로망을 활용할 경우 대전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은 물론 도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네요. 제2 순환 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면 대전과 세종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부동산은 보도자료 중심으로 5월 첫 주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준은 5월 2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모두 고압을 기록하고 있네요.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주나 이번 주 0%이고요. 전세 가격 지수 역시 지난주나 이번 주 0%로 고압을 유지하고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간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은 0%로 고압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는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0%로 보합으로 전환이 됐고요. 서울 역시 지난주 보합에서 0.01%가 상승한 가운데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16%에서 이번 주는 마이너스 0.19%로 하락폭이 확대된 모습이네요. 지도를 보면서 충청권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충북이 0.01%가 상승한 가운데 충남은 마이너스 0.02%, 세종이 마이너스 0.19%, 대전도 마이너스 0.05%가 하락한 모습이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은 0.01%가 상승한 가운데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16%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19%로 하락폭이 확대가 됐는데요. 주요 지역 위주로 매물 적체 영향이 지속되면서 하락폭이 확대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입니다. 전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0%로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도권도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이번 주도 마이너스 0.01%로 하락폭이 유지된 상태이고요. 서울은 마이너스 0.01%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네요.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13%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26%로 하락폭이 확대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충청권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충북이 0.06% 상승한 가운데 충남이 마이너스 0.01%, 세종이 마이너스 0.26%, 대전이 마이너스 0.06%가 하락한 모습이네요. 지방은 0.01%가 상승한 가운데 세종은 지난주 0.13%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26%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거래 심리 위축과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과 충청권 부동산 소식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함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